환절기, 감기, 코로나19 구분하는 방법 있나요? 감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둘 다? 안 걸려봐서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일단은 뭐 제일 주된 특징 중에 하나가 발열 체크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감기는 열이 안 나거나 열이 나도 미열이에요, 미열. 그냥 뭐 이렇게 대봐도 잘 모르겠고 독감은 열이 고열이에요. 맞아요. 저 인플루엔자 걸렸었는데 네. 죽다 살아났어요. 코로나19는 한 그 중간 정도? 아 그래요? 그게 아프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열이 나긴 나는 거예요, 38도 이상으로. 감기는 보통 이제 목 좀 아픈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콧물 나고 재채기 하고 이런 증상이 많은데 코로나19는 그런 것보다는 뭐 이제 마른 기침 이런 증상들 좀 나고 뭐 머리 아픈 사람도 있고 몸살 난 것처럼 그러기도 하면서 뭐죠. 그리고 이제 제일 특징적인 게 냄새 못 맡는 거. 아 냄새 계속 못 맡는 건가요? 평생? 평생 못 맡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 냄새 못 맡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냄새를 못 맡는 그런 질환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냄새 못 맡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둔감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거는 후각이나 미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후각도 잃어봤잖아요. 이 비염 수술하고 여기 다 꽂혔을 때 테스트를 했었어요. 이렇게 양파랑 뭐 생강이랑 이렇게 해서 눈을 가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이제 해봐라. 그런데 사과같이 오독오독 씹히고 맛있는 거야. 한 입만. 입에다 넣어. 두 번째. 마늘인 것 같은데 이거. 찝어보여. 뭐야 이거? 마늘 아니야? 무슨 맛이 나요? 근데 그 사이로 이만큼 틈이 있었나 봐요. 살짝 생강에 쏟아지는데 생강을 이만큼을 나한테 준 거야. 근데도 매운지도 모르겠더라고. 와 나쁜 것들이야. 후각을 실제로 상실을 하게 되면 뭐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정도로 삶의 어떤 그런 기분 좋은 것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음식 맛은 다 거의 다 잃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후각 잃어버린다는 게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심각한 그렇죠. 문제야. 근데 코로나19에 걸리고 나면 네. 걸릴 때 열이 올라도 감기약을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감기약을 먹으면 열이 떨어지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누르다 보면 이 사람 코로나19인 거를 모르고 병원을 늦게 갈 수 있고 그 상태로 열이 안 나니까 자기는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옮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우려를 하는 거죠. 결국 감기약을 먹어도 코로나는 낫지도 않고 열은 내려가지만 그걸로 낫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감기약은 감기도 안 낫잖아요. 감기약 먹는다고 감기 낫는 게 아니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카레 먹고 그래가지고 강황 때문에 안 걸린다고 했던 그 얘기가 코로나 초기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2020년 3월 4월 뉴스를 찾아보면 인도 사람들 카레 먹고 괜찮다라는 얘기가 막 많이 나와 있었어요. 불과 뭐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인도가 뭐 세계에서 제일 많이 그쵸. 확진자 나오는 그런 국가가 올라섰으니까. 뭐 옛날에 우리 저 사스 때도 김치 먹으면 괜찮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불가리스. 예, 자세한 건 이따가 저기 천황 선생님 오셔서 이따의 알겠어요. 실험은 앞으로도 두 번 다시 하지 말라는 이야기지. 거기다 의도야 회사야 뭐 돈 더 벌라고 하려고 뭐라고 할지 내가 그것까지 뭐라고 했어. 막 간단하게 약사로서 네. 까준다면 뭐 불가리스가 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가 남양유업이었잖아요. 그 회사는 굉장히 강력한 징계를 받아서 2개월 영업 정지 이런 처분을 받았는데 2개월 동안 불가리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이제 그 동안에 있는 상품이 다 재고를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어차피 그 일주일밖에 안 나오는 거 재고 판매가 안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그게 왜 품절이 되냐고요. 그게 왜 품절이 되냐고. 그 품절이 됐다는 거지. 그게 뉴스에 뜨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유튜브에서도 그런 거를 정말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들은 또 본인들이 믿고 싶은 그런 것만 가서 보게 되기 때문에 이 편식방을 안 보는 거죠. 그렇죠. 구글의 음모 아닐까요? 저 구글 관계자들 보고 있나?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같은 철퇴를 한국의 제약회사들도 많이 맞았어야 되는데 제약회사들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사기치는 거 그냥 많죠. 실험실 수준, 세포 배양 수준으로 해서 사기친 게 되게 많거든요. 다 같이 잡아야 되는데 식품회사만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약간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식품회사를 조금만 잘못하면 되게 크게 철퇴를 받고 연예인들 좀 잘못하면 철퇴를 받는데 정치인들 하나는 철퇴를 안 받고 기업인들 잘못해도 철퇴 안 받고 이상하죠. 네. 이상한 게
게 있어요. 예. 다만 제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식품회사를 옹호한 건 아니고요. 제약회사도 같이 혼났어야 된다. 아, 제약회사 혼날 거 한두 가지 아니었다 이번에. 뭐 그런 저기 얘기하는 겁니다. 불가리스처럼 낳는다고 하면 안 낳는 게 어디 있어요? 콜라도 넣으면 죽을 걸요. 그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데 혈전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네. 그 혈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혈전 도대체 뭘 보고 혈전이 생긴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혈전이 해주세요. 생긴다는 거는 네네. 뭐냐면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안에- 여기다 상처를 내면 네네. 피가 나는데 계속 나는 게 아니라 굳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피 안에 뭐 혈소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상처가 났을 때 굳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상처가 났을 때만 일어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혈관 안에서 그러니까 안에서 그런 그- 피떡이 지게 되면 아 굳는 거죠. 그 네. 혈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막혀버리게 막히거나 그럴 수 있어요. 있다. 네. 또는 혈전이 어디서 생겨났어. 네네. 근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버리면 얇은 혈관이나 이제 중요한 부분에 가서 막힐 수도 뭐 있군요. 이제 중요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서 혈관을 막아버리면 그런 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조기에 이제 그거를 찾아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중요한데 이제 코로나19 백신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네네. 일부 백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잠깐 잠정적으로 중단을 해놓은 게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거. 존슨앤존슨.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거를 잠깐 중단을 해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도 나이에 따라 가지고 위험이 더 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접종을 이제 중단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뭐냐면요 우리가 약도 부작용으로 혈전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약들이 그런 예를 혈전이 들면 생기나? 그 젊은 여성분들이 복용하는 피임약 같은 경우에 아, 피임약. 그것도 이제 피임약도 35세 이상의 여성분이 흡연을 한다. 네. 그러면 35세 이상의 여성분이 흡연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이제 심혈관계 쪽에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여자가 특히 더 그런가 봐요. 피임약은 남자가 안 먹으니까 아. 원리가 뭐냐면요 네. 여성분들이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혈전이 더 잘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임신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네. 혈액 응고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혈이 안 되니까 죽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성분들이 몸에서, 예. 피해 많이 점점 늘어나겠군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 수치,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혈액 응고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잘 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피임약을 복용 중일 때 그런 위험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성분들을 자극시켜 주니까 그게 이제 불규칙하게 올라가다 보면 혈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평소에는 거의 무시할 정도니까 네네네. 문제가 안 되는데 35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나이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흡연을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증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맞는 약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너무 급하니까 지금 뭐 3상까지 가지 않은 약들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급하니까 왜 너무 많이 죽으니까 너무 많이 걸리고 너무 위험하니까. 지금 이제 잘못된 게 3상까지 가지 않은 거가 아니고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 그러니까 이걸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동시에 진행을 해서 나온 거고 네. 또 약이라는 거는 약이 출시가 되고 나서도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거를 왜냐면 임상 시험에서 몇천 명한테 해도 그렇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를 정말 수십만 명이 썼을 때 어떤 게 나오는지 계속 모니터링 하는데 저기 이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드물지만 지금 이제 50세 이하의 여성분 6분이 J&J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에서 나온 얀센이죠. 거기 이제 백신을 맞고 나가지고 혈전 관련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저 백신을 몇 번을 투여를 했냐? 700만 건을 투여를 한 거야. 그러니까 700만 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700만 건에 5명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면 백신을 맞은 사람, 안 맞은 700만 명 이거를 비교를 했을 때 저게 뭐 딱히 백신을 맞아서 그렇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꾸로 말해서 그냥 네. 일반인 700만 명을 혈전 주사하면 5명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만 여기서 짚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존스 홉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만들어 놓은 이제 인포그래픽 자료인데 저기 보면 이게 그렇다면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백신이 안전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멈추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혹시라도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을까 봐. 근데 그 다음 슬라이드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다행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백신이 있으니까 다른 거를 맞을 수 있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중요한 거. 이거를 프랑스에 있는 모 작가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제 백신 음모론자 이런 분들은 이거 봐라 백신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렇게 해서 중간에 중단을 하고 리뷰를 하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이 백신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에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위험한데 맞추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위험한 게 있으면은 중단하고 리뷰를 하는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걸러주고 네. 있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나오거든요. 저것도 모르고 그냥 막 맞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지금 굿뉴스예요. 뭐냐면 이게 막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지. 위험한 게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체크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멈추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모를 그런 안전 문제에 대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정부의 이제 FDA, 뭐 CDC 이런 그런 기관들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아 이거 조금이라도 위험한 거 있는 거 아닌지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고 걱정할 일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렇게 5명이 나왔다는 걸 알아낸 것 자체가 되게 7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에서 저거 걸러내고 알아내고 좀 더 알아내기 위해서 잠깐 중단시키고 또 더 알아보고 혹시나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뉴스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잘 관리되고 있고 그렇죠. 700만 명이라는 저런 많은 숫자들에게 무언가를 한다면 저렇게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나온 게 아니라 몇 명 정도의 무슨 일들은 안 일어나는 게 더 이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저거를 저렇게까지 멈추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혹시라도 누가 주사를 맞았는데 백신 맞고 나가지고 혈전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응 조치를.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잠깐 멈춰놓은 거고 아무튼 간에 좀 굉장히 드물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약에 대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드문 부작용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나한테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하고 그 드물다는 게 막 뭐 몇천만 명에 한 명 부작용도 그렇게 받아들이질 못하고 이거 내가 맞으면 나 이럴 것 같아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떠드는 언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약을 사서 보면 설명서 이만한 게 나오잖아요. 거기 보세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뭐가 있고 뭐 알레르기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짜증 던지고 그냥 약 먹잖아요. 솔직히 그거 거기다 이만큼 진짜 이만한 종이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그거 다 보면 정말 이 약을 먹으라는 건지 먹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걸 떠들고 얘기하고 하니까 신경을 쓰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약사님은 예방, 접종, 코로나19 백신 맞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이제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약사들 일단 맞는 걸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4월 달에 신청 받아가지고 순차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맞을 겁니다. 다음번에 혈전 걱정 안 되세요? 걱정 안 되고요. 네. 다음번에 제가 사실 그런 게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로또 사야죠. 누가 그러죠?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사는데 제가 저 약사님 보면서 걱정되는 건 이 목도리예요. 이 목도리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사실 가슴에 두르고 싶어요. 너무 과장된 뉴스만 믿지 마시고 몇 명이 맞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가 정말 있는지 그게 보편 타당한지 안 맞았을 때 우리에게 미쳐지는 그 영향이 더 얼마나 더 큰지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고 이야기를 하셔라. 지금 매우 긴박한 상황이고 긴박하게 만들어서 이상 3상을 같이 진행하면서까지 긴급 승인해서 맞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죽고 병들고 사회가 마비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게 더 이득이다. 네.